안녕하세요. 머니플로우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많은 자산 형성 조언을 들어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십억을 벌 생각보다 먼저 첫 1억을 모으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먼저 첫 1,000만 원을 모으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첫 1,0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5,000만 원까지를 만들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돈이 정말 미친 듯이 굴러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이 원리를 몰라서 그냥 무식하게 모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선택이 정말 중요했더라고요. 여러분, 1,000만 원이 그냥 은행에만 있을 땐 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이 있으면 평생에 다 한 번 올지도 모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티켓이 됩니다. 왜 1,000만 원을 먼저 모아야 할까? 저는 이 돈을 인생 티켓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비상금. 갑자기 일이 끊기거나 병원비가 필요할 때 1,000만 원이 있으면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기회의 문. 주식이든 사업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걸 시작하든 최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 없으면 애초에 문 앞에도 못 서요. 세 번째, 심리적 안정감. 통장에 0원일 때와 1,000만 원 있을 때 사람 태도가 정말 달라집니다. 더 당당하고 여유 있게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고 나서야 이제 진짜 내 돈으로 무엇인가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경매를 참여했습니다. 대지 지분 경매를 참여를 했는데, 경매는 빚을 못 갚은 부동산을 법원이 대신 팔아서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지 지분 경매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을 여러 명이 나눠 갖고 있는데 그중 일부 지분만 경매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지 전체가 100평이고 그중 20평 지분만 나왔다면 전체 가치는 수억 원이지만 일부 지분만 1억 미만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런 물건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활용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입찰자가 적은 편이라 자본이 적은 이 사회초년생에게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실제 참여한 경매 사례는 그 도심 근처에 있는 대지 지분 경매였습니다. 전체 감정가는 약 5억 원 정도였고 제가 참여한 건 그중에 한 60% 지분이었는데 계속 유찰이 되면서 최저가는 한 1억 정도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소해서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개찰되자마자 가장 먼저 제 번호가 불렸고 무려 2명이나 입찰자가 있었던 겁니다. 저까지 3명이었는데 가장 놀랐던 거는 99년생 여자분이 차순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놀랐고 그 순간에 이제 사실 제가 이걸 포기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순간 경쟁 심리가 좀 올라오면서 제 감정이 좀 치솟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음을 다 잡고 처음 정한 한도 이상은 절대 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잡았고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켰고 제가 이제 계산한 범위 내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에서 얻은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만 보지 말고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대지지분 전체 가치, 향후 협의 가능성, 건물 소유 관계까지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경매장은 경쟁 심리 강하기 때문에 원칙이 없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작은 돈이 큰 기회를 만듭니다. 1,000만 원이 없었다면, 물론 1,000만 원짜리 이 물건은 아니었지만 애초에 입찰 보증금조차 없었다면 못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경매는 하나의 투자 방식일 뿐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부분은 종잣돈이 없으면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꼭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실행 전략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께 당장 경매를 뛰어들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단계별 전략을 꼭 지켜보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1단계로 1,000만 원을 일단 먼저 모으고 예를 들면 커피값을 아껴보고 배달 어플을 이제 웬만하면 줄이고
그리고 구독 서비스부터 또 줄이고, 그리고 제가 권해드리는 가계부도 한번 써보시고 소비 패턴도 파악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 지식도 점점 쌓아가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소비 성향인지도 파악하시고, 그리고 주식이나 펀드 용어 같은 것도 틈틈이 익혀두시고, 그렇게 하면서 단계별로 시켜가신 다음에 이제 1,000만 원을 모으게 되시면, 또 2,000만 원을 모으게 되시면 그때부터라도 재테크, 그리고 그때부터라도 또 다른 방식의 재테크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종잣돈부터 모으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1,000만 원부터 모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렸고, 실제로 대지지분 경매를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지지분 물건에 무려 2명이나 입찰자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이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돈의 세계는 정말 예측 불허하다. 그리고 더더욱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구나.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금. 갑자기 일이 끊기거나 병원비가 필요할 때 1,000만 원이 있으면 여러분 불안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기회의 문. 주식이든 사업이든 부동산이든 최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심리적 안정감. 통장에 0원일 때와 1,000만 원일 때 사람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를 모았고 앞으로 어떻게 불리고 싶으세요? 자,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피드백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가 또 다른 투자 케이스로 찾아올게요. 자, 감사합니다. 안녕.